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유료 투자 전략, 그리고 매일 아침 장 시작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봉천생TV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가 급락했죠. 당시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반등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수가 지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가는 그림이니까 여기서는 또 종목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이미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고요.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들은 중기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또 하락했을 때, 그리고 역시 그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반등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을 표출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역시 상승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제적인 흐름도 중요하고 또 정치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가 결국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법들이 새로 발의가 됐죠.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다는 그런 또 뉴스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현재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룹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 생활이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들도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빈국에서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한 거에는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대한민국을 끌고 갔었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종업원들, 그 종사는 종업원들을 위한다는 법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너무 위축이 되면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지금 당장에 뭐 기업들이 무너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들은 분명히 양쪽에 모두 평등한 법은 아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도구로서 어떤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뭐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법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위축되거나 또 산업 전반이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또 어떤 그 인간은 또 환경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잘 견뎌내 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 헤쳐나갔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기업들이 지금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대통령. 결국은 각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해서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투자액을 가지고 가고 있죠. 미국은 사실 이 관세 협상을 해서 무역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무역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무역 수지가 좋지 않은 수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투자액들을 받아갔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 내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무역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상당한 위험 요소죠.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도 결국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과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가 아니고 일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죠.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역사형 최고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죠. 2021년. 그리고 미국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2021년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조정을 받다가 고점을 뚫고 결국은 다시 날아갔죠. 이 흐름은 지금 2009년 이후에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건 2009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2009년 이후에 어떤 지수에서 분명히 높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엄청난 미국의 강세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커플링하는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또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조정을 크게 받고 다시 또 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국은 추가적인 조정을 더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또 주식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식 거래세 과거로 회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개인들이 많아질 거고요. 아무래도 기관이 아무리 떠받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개인들의 동시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우리가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하락하는 그 시기가 늦춰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꾸준히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중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정치적인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주식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그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향후에 저도 계속해서 어떤 변화하는 시황을 전달할 거고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좋은 결과들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HJ 중공업이죠.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죠. 이게 과거에는 한진중공업이었었죠. HJ중공업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조선주들이 좋은 건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군함 건조 이런 것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죠. 자, 개인적으로 군함 건조에 대한 수혜는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입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는 뭐 한국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선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면 중기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요. 이 HJ중공업처럼 이렇게 가격이 이미 상승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난 후에 그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만 반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거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봉선생 주식 투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료 상품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